거진년이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본단 말이오?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런 천한 것을 며느리로 들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조선 후기 한양의 명문가 김가댁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죽어가는 도련님을 구한 거지 소녀 연희가 3년 후 그 집 며느리가 된 것이죠. 집안의 냉대와 괴롭힘 속에서도 연희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과연 거지였던 연희가 어떻게 모든 이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거지년이 감히 우리 집 문턱을 넘본단 말이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김가 대감댁 안채에서 울려 퍼진 고함 소리가 마당까지 메아리쳤죠.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하인들이 모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런 천한 것을 며느리로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선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죠. 마님,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리 셋째 도련님을 위한 일이라 해도 거지를 며느리로 드리는 건. 하지만 김가 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연희는 우리 셋째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안채가 술렁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사실 김가댁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관직을 배출한 명문가였죠. 그런 집안의 거지 출신을 며느리로 들인다니 이건 한양 전체를 발칵 뒤집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김가 부인에겐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그 눈 내리던 밤의 일이었죠. 셋째 아들 석주가 길을 잃고 헤매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16이던 석주는 친구들과 놀다가 산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추위에 몸이 얼어붙어 갔죠. 그때였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소녀였죠. 소녀는 석주를 업고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석주를 자신의 이불로 덮어주고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제발 살아나세요. 소녀는 밤새도록 석주 곁을 지켰습니다. 자신은 추위에 떨면서도 석주에게 온기를 나눠줬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석주는 깨어났어요. 너 누구냐? 저는 연희라고 합니다. 도련님께서 너무 추워 보이셔서. 그때 석주는 소녀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그 눈빛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가 부인은 그 이야기를 석주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죠. 그래서 부인은 마음먹었어요. 연희를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 석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끝까지 반대했죠. 어머님, 체면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양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다. 그날 밤 김가댁 안채는 밤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혼인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죠. 과연 이 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거지 출신 연희는 정말 양반가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혼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가댁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것 봐라.
거진년이 가마를 타고 오네. 대문 앞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었어요. 저게 집에 제법 배짱이 있구만. 뭐가 있길래 저리 당당한 게야? 연희가 탄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어요. 연희가 모습을 드러냈죠. 깨끗이 빗은 머리에 소박하지만 단정한 홀레복을 입은 연희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죠. 김가 부인이 연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너라, 연희야. 어머님 뵙겠습니다. 연희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석주의 목숨을 구해준 그 소녀가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큰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죠. 거지 출신이 아무리 옷을 입혀도 거지지. 둘째 며느리도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우리 체면이 이제 말이 아니게 됐어요.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어요. 김가댁 친척들조차 대부분 참석을 거부했죠. 한양의 다른 양반가들도 이 혼인을 비웃었습니다. 김가댁이 미쳤나봐. 거지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대감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텐데.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석주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 고맙소. 그날 밤 나를 구해줘서. 도련님, 아니 서방님,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혼례가 끝나고 연희는 셋째 아들 석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어요. 연희는 방 안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앉았죠. 연희, 편히 있으시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오. 서방님, 제가 이 집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석주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죠. 거지 생활을 하며 생긴 흉터들이 손등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석주는 그 손을 소중히 감싸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내 아내요. 서방님,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연희는 처음으로 푹신한 이불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두 며느리의 대화 소리 때문이었죠. 언니, 저 계집애를 어떻게든 쫓아내야 해요. 그래,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어머님이 저리 고집을 부리시니 답답해 죽겠어요. 기다려봐. 저 계집애가 실수하기만 하면 그때 몰아내면 돼. 연희는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견뎌야 해. 서방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 석주가 연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죠. 다음 날부터 연희의 진짜 시련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미 연희를 쫓아낼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연희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거지 생활을 할 때부터 익숙해진 습관이었죠. 연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누구요? 부엌에 있던 안악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가댁에서 오래 일한 순이었죠. 저 연희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우려고요. 아니,
새댁께서 웬일이십니까? 이런 일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놀려야 마음이 편했죠.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희는 능숙하게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어 밥을 짓기 시작했죠. 순이는 그런 연희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새댁마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거지 생활을 하며 배운 것들입니다. 연희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채소를 썰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죠. 순이도 그 모습에 감탄하며 거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큰 며느리가 들어선 겁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부엌을 채웠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아침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돕는다고? 며느리가 부엌 일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큰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흥, 거지 출신이라 그런지 격이 없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가 부엌 일을 한다니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겠어. 큰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순이가 조용히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새댁마님, 신경 쓰지 마세요. 큰마님은 원래 저러십니다. 고맙습니다, 순이.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밥상 앞에 앉았어요. 김가 부인이 연희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연희야, 어젯밤은 잘 잤느냐? 예, 어머님. 덕분에 편히 잤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아침 식사는 누가 준비한 겁니까? 순이가 준비했겠지. 왜 그러느냐? 아닙니다. 새댁이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부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연희를 바라보며 물었죠. 연희야, 그게 사실이냐? 예, 어머님.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니 되느니라. 넌 이제 이 집 며느리다. 며느리가 부엌 일을 하면 안 되느니라.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걱정이 묻어났죠. 연희가 더 비난받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안 된다. 다시는 부엌에 가지 마라.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처지인가 싶었죠. 둘째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큰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봤죠? 역시 천한 것은 천해요. 그러게 말이야. 어디서 자란 게 분명히 드러나는구만. 식사 시간 내내 차가운 시선이 연희를 향했습니다. 연희는 밥 한 술도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죠. 식사가 끝나고 석주가 연희를 찾았습니다. 연희, 괜찮소? 예, 서방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석주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죠.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서방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오후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사랑채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음흉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생활했지만 두 며느리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어요. 연희, 이리 와봐라. 어느 날 아침 큰 며느리가 연희를 불렀습니다. 연희가 큰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서자 방 안은 엉망이었죠. 이게 무슨 꼴이냐? 방 청소를 제대로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방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큰 며느리는 만족하지 않았죠. 아니, 이것 봐라. 여기 먼지가 남아있잖아. 큰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문지르더니 연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먼지가 없었어요. 큰 며느리가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게 분명했죠. 다시 해. 제대로 될 때까지 계속하도록 해. 연희는 하루 종일 큰 며느리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큰 며느리는 끝까지 흠을 잡았죠. 역시 거지 출신은 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날 저녁 연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주가 걱정스럽게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 손이 왜 이 모양이요? 석주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엔 물집이 잡혀 있었죠. 연희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긴. 내가 큰형님께 말씀드리겠소.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연희가 석주를 붙잡았습니다. 석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둘째 며느리가 연희를 불렀죠. 연희, 마당에 낙엽이 가득하구나. 다 쓸어라. 예, 알겠습니다. 연희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어요. 낙엽을 쓸어도 다시 날아왔죠. 아이고, 새댁마님. 이 바람에 어떻게 낙엽을 쓸어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연희는 해가 질 때까지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엔 물집이 더 생겼고 등은 휘청거렸죠.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집 며느리 노릇을 하는 거지. 그날 밤 연희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석주가 황급히 연희를 안았죠. 연희, 정신 차려. 서방님,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석주가 급히 물을 떠왔어요. 물 좀 마시오. 제발. 연희는 물을 조금 마시고 나서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떨렸어요. 석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죠. 어머님. 김가 부인이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석주야, 무슨 일이냐? 어머님, 연희가 쓰러졌습니다. 뭐라고?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히 연희의 방으로 달려갔죠. 연희야. 부인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투성이인 손을 보고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런 짓을 시킨 게냐? 어머님,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연희는 끝까지 두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부인은 그런 연희의 마음을 알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쉬도록 해라. 내 몸부터 추스려야 한다. 하지만 어머님, 안 된다. 이건 명이다.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분노가 끓어올랐죠. 두 며느리가 연희를 괴롭힌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부인은 두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너희들 연희를 괴롭혔구나. 큰 며느리가 발끈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며느리 도리를 가르친 것뿐입니다. 도리를 가르치는 게 저렇게 혹사시키는 거냐? 어머님께서 거지를 며느리로 들이셨으니 저희가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저런 천한 것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 집안 망신입니다. 부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연희를 지켜내겠다고요. 며칠간의 휴식 끝에 연희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죠. 어느 날 아침 김가 부인이 연희를 불렀습니다. 부인의 방에 들어서자 부인은 연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물집이 아물어가는 손을 쓰다듬으며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연희야, 내가 우리 석주를 살렸다는 걸 난 절대 잊지 않는단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 두 사람의 마음을 대신 전했어요. 부인은 연희에게 비단 보자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와 놀이개가 들어 있었죠.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것이란다. 이제 너에게 물려주마.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을 자신에게 주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연희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사양했죠.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물건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의 손에 비녀를 쥐어주며 부인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당당히 받아라. 연희는 비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일은 곧 두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찾아와 속삭였어요. 들었어? 어머님이 그 거지년에게 가보를 물려줬다더군. 네, 그게 정말입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비녀는 원래 큰 며느리가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물건이었죠. 큰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계집애를 그냥 둘 수 없어. 반드시 쫓아내야 해. 며칠 후 김가댁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인의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친척들과 이웃 양반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연희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도우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인이 말렸지만 연희는 어머님의 잔치에 도움이 되고 싶었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큰 며느리가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셋째 동서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 쏠렸어요. 연희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큰 며느리가 연희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리 나와봐요, 동서. 연희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연희의 초라한 차림새와 거친 손을 보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죠.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셋째 동서입니다. 원래는 거지였는데 어머님께서 특별히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답니다. 순간 잔치집이 술렁였습니다. 놀라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혀를 차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연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한 양반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김가댁에서 거지를 며느리로 들였단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반대했지만 어머님께서 고집을 부리셔서요. 큰 며느리의 말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죠. 저것 봐라. 저게 무슨 양반집 며느리 꼴이냐? 김가댁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됐구만. 연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가 부인이 벌떡 일어섰어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시오. 부인의 목소리가 잔칫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바라봤죠. 부인은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 셋째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요.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석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요. 부인의 말에 잔칫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죠. 부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식량으로 우리 석주를 살렸소. 추운 겨울밤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곁을 지켰소이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밤의 일을 떠올리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죠. 신분이 천하다고 하나 이 아이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하오.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은혜를 갚는 것이 도리지. 하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도 많았어요. 한 부인이 속삭이듯 말했죠. 그래도 거지를 며느리로 삼다니. 참 파격적이긴 하네.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오히려 연희에게 동정을 불러일으킨 셈이었죠. 분한 마음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부인이 자신을 감싸주었지만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가슴에 깊이 박혔죠. 새댁마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순이가 다가와 연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봤어요. 순이야, 내가 정말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그럼요. 새댁마님처럼 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새댁마님이 이 집에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순이의 말에 연희는 겨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죠. 그날 밤 석주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석주의 얼굴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연희,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오.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석주는 연희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생활했지만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죠. 김가댁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인 몇 명이 열병으로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거지 생활을 할 때 약초에 대해 조금 배웠던 기억이 났죠. 연희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새댁마님, 위험합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어찌 밖에 나가시려 합니까? 순이가 말렸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집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연희는 약초를 다려 아픈 하인들에게 먹였습니다. 밤낮 없이 그들을 돌봤죠. 자신이 병에 걸릴까 두려웠지만 그보다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신기하게도 연희가 달인 약을 먹은 하인들은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고 기운을 되찾았죠. 사람들은 연희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새댁마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새댁마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인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김가 부인도 연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죠. 연희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연희가 집안에서 인정받는 것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죠. 저것 봐.
거지 주제에 약초를 안다니 웃기는 일이야. 어머님이 저렇게 좋아하시니 더 건방져질 거예요. 두 사람은 여전히 연희를 쫓아낼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희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김가댁 셋째 며느리가 사람을 살렸대요. 거지 출신이라던데 마음씨가 보통이 아니래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김가댁에 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흘렀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희에 대한 소문은 점점 좋아졌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혼사가 있었습니다. 이웃 양반댁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죠. 김가 부인도 초대를 받았고 연희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혼례식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희에게 쏠렸습니다. 여전히 곱지 않은 눈빛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저분이 전염병 때 사람들을 살린 그 며느리인가? 그래, 김가댁 셋째 며느리래.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연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함께 온 터라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스러웠죠.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눴어요. 그때 한 노부인이 연희에게 다가왔죠. 아가씨가 김가댁 셋째 며느리신가요? 연희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손자가 지난번 열병에 걸렸을 때 아가씨가 달인 약을 먹고 나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노부인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죠. 연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자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노부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따뜻해졌죠. 하지만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자신보다 연희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를 슬쩍 쳐다봤죠.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셋째 동서가 원래 거지였다는 걸요. 순간 잔칫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둘째 며느리를 바라봤죠. 둘째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어머님을 속여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이지요.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그때 김가 부인이 벌떡 일어섰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봤죠. 어머님. 연희는 속인 게 아니다. 내가 알고 며느리로 맞이한 것이다.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거지를 며느리로 삼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학자였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유학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신분이 천하다 하여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이야말로 진정 귀한 것이 아니겠소? 유학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자는 연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내가 보기에 저 아가씨는 신분은 낮을지언정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높소.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한 김가댁이 오히려 복이 있는 집안이요. 유학자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맞는 말씀이요. 저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살아났지 않소?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죠. 큰 며느리도 입술을 깨물며 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유학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고개를 숙였죠. 부인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연희는 더 이상 거지 출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마을을 구한 은인이자 존경받는 김가댁의 며느리였죠.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연희가 김가댁에 온 지도 어언 1년 반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죠. 연희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석주의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김가 부인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연희야, 정말 고맙구나.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찾아오다니.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연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집안에서도 제 자리를 찾았죠. 하지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여전히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연희가 아들이라도 낳으면 집안에서 입지가 더욱 커질 게 뻔했죠. 언니, 이래서는 안 돼요. 저 계집애가 아들을 낳으면. 알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두 사람도 함부로 연희를 괴롭힐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희를 보호하고 있었고 부인도 연희를 더욱 아꼈으니까요.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어요. 온 집안이 긴장 속에서 기다렸죠. 응애, 응애. 아이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가 기쁜 얼굴로 나와 알렸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석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부인도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인들도 모두 웃음꽃을 피웠어요. 새댁마님께서 도련님을 낳으셨어요. 정말 기쁜 일이네요. 연희는 지친 몸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아이를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서방님, 우리 아들입니다. 연희, 정말 고맙소. 당신은 나의 은인이자 이제 우리 집안의 기둥이요. 석주가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이의 100일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어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죠. 연희 아가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잔치가 한창일 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큰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심했소. 연희는 놀란 눈으로 큰 며느리를 바라봤죠.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동서. 우리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당신을 괴롭혔소.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언니들,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연희는 두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심 어린 용서였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가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집안이 평화로워진 것 같았죠. 여러분, 들으시오. 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잔칫집이 조용해졌죠. 연희는 거지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며느리요.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소? 마음이 귀한 것이지.
부인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죠. 그날 밤 연희는 아이를 재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석주가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죠. 연희,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신분의 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얻었소.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지 출신 연희가 아니었어요. 김가댁의 당당한 며느리이자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인이었죠. 세월이 흘러 연희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리고 연희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연희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거지에서 양반집 며느리가 되고 마침내 모든 이의 존경을 받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로요. 그렇게 연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심과 선행으로 얻은 행복이었기에 그 무엇보다 빛났죠.